이게 실태조사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거리가게 정비는 통로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 위생, 청결, 미관 이런 가치 요소가 이제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살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각 가치별로 이 지자체, 소비자, 이해관계들이 이해가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통로를 확보하려고 하면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통로를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또 상인들이나 이제 점포 운영자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매장이 축소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자면 이제 좀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10일 날 이 중앙시장 거리가게 정비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과 방향 제시를 위한 포럼에서 제시한 내용을 한 11가지 정도로 종합을 해본 겁니다만은 쭉 얘기한 것을 보면 이 거리가게 정비 사례는 대개 이제 생존권하고 보행권이 충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생존권과 합법영업권 보호라는 부분이 충돌이 되는데 이런 가치관의 충돌은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살리는 방향으로 상생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매대를 축소해서 그 축소 개조의 매대로 표준화해서 재배치하는 그것이 이제 답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지난 태릉시장 사례에서 이제 이게 힌트를 얻어서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노점도 살고 점포 가게도 살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도로도 확보되고 보행 미관 개선되고 이래서 시장 전체가 살아나는 상생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거리가게는 이제 좌판놓고 쫙 늘어놓는 이런 효과 있잖아요. 좌판 효과, 먹음직하고 푸짐하게 보이는 이런 좌판 효과, 또 구색을 아까 보완해주는 그런 효과, 또 인정스럽지 않습니까? 아주 그런 걸로 해서 다양한 고객 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건 부산 초량시장이나 이런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제 전통시장에서는 이런 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할 때는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성공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이 거리 가게를 갖다가 정비를 한다. 또 양성화를 시킨다. 이것은 이제 결국 도로 점령 허가를 내주는 건데 허가를 내줄 때 그 조례에 의해서 내줍니다. 이상 허가라는 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아주 상세한 그 준수 사항을 갖다 넣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규정을 해서 그 조례 제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된 사인 조직을 통해서 공동의 발전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거리가게 정비 방향과 이 참여 사례인데 이건 이 거리가게는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정비가 필요하고 또 전통시장에 도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생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성과 상생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자발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앙시장은 이제 조금 이따 이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게의 정비의 필요성도 있고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도움도 된다 이게 하는 것을 상생 마인드를 굳건히 사무체에 가지면 가질수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태릉시장의 이제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거리가게가 전통시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례인데 이것은 이제 결국 그 필요성과 거리가게 정비 필요성과 그리고 어떤 도움이 된다는 상생 마인드를 잘 결합을 해서
거리 가게를 어떤 그 특화 거리로 조성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으로서 인정을 받고 인정시장으로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여태까지 미뤄왔던 여러 가지 이제 뭐 거리 여러 가지 이제 청소 쓰레기 문제라든지 또 아주 지저분한 거리 이런 부분을 갖다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면은 그걸로 해서 지역 경제도 이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리 가게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된 게 태릉시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랑구청이 주관이 돼서 이제 추진이 된 것이죠. 이게 태릉시장이 어디 있냐면은 그 동일로 129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잠깐 이제 뒤에 가면 이게 뭡니까 이게 태릉 SM빌이라고 하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중랑 영로 새마을분고 이러는 요 거리에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양 사이드로 되어 있는데 이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 그래서 여기 뭐 4차선 도로 사이에 원래 있는 점포 가게들은 대개 보면 뭐 다 음식점 뭐 육개장 뭐 곱창 뭐 이런 음식점들이에요. 근데 전통시장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도소매와 또 뭡니까 용역업이 50개 이상이 되게 되고 전체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면적과 비율이 50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야 서민 경제를 돕는 그런 어떤 전통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원래 있던 이 스트릿 마켓 스토어죠. 스트릿 스토어. 이 가로 상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니까 이제 이 거리 가게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통시장 이제 인정을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시도가 됐던 겁니다. 원래 이 4차선 도로는 이 중앙 배수로였는데 이것이 87년도에 복개가 됐어요. 복개가 되면서 여기 복개되니까 막 그 노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노점이 이렇게 막 난립이 되고 이렇게 통행로가 확보가 안 되니까 2003년도에 이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싹 그 거리가기를 인도 쪽으로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시간이 2004년 뭐 지나다 보니까 10몇 년 지나다 보니까 뭐 이 내부적으로 인도와 이제 그 거리가기 사이에 이게 뭐 통행도 많이 침범이 되고 또 차양막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쓰레기 차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이 중랑구청에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기존에 있는 스토어 마켓 가지고 안 되니까 점포 거리 가격을 보니까 108개인데 도소매 형용업이 54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들여서 이 전통시장 인정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우리처럼 안양 중앙시장처럼 이제 이게 핵심 그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또 핵심 사업, 문화관광 사업 이런 걸로 이제 참여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장을 갖다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중랑구청에서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노점이 한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대가 뭐 30m, 25m 뭐 이런 것들이 막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3m로 축소 개조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됐는데 그렇지만 여하튼 이제 2018년도부터 쭉 그런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타입이 되고 해서 금년도 3월 달부터 이제 공사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진하는 어떤 절차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사 구역을 이제 4단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이 생업에 지장이 안 가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 추진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거리가게 실태 조사 및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받아가지고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거를 이해관계자들한테
그 거리가게 운영자라든지 상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다 그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서 거기서 뭔가의 이제 어떤 그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한 거죠.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추진해 나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잘 참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특을 기본 구성하고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자 첨포주 상인의 의견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쫙 나간 겁니다. 이 조례 속에다가 이 준수사항을 전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내주고 만약 준수 지키지 않으면은 강제적으로 이제 행정 처분이 들어가는 거죠.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철거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폭이 5m인 도보를 6m로 해서 이제 4차선은 좀 축소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확보를 해주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요새는 과거에는 이게 좀 허상같이 보이는데 요즘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공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특화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거리가게 정비 정의가 뭐냐? 거리가게 정비는 양성화입니다. 양성화는 합법하고 핵심은 도로 점령 허가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줄 때 이런 이제 뭐 법적 제약 사항, 매대 표준화, 고객선도 이런 거를 이제 지키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거리가게 정비 추진 전략인데 우리 안양 중앙시장의 경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그러니까 누가 주체가 돼야 될 것이냐. 지금 태능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청이 주체가 됐습니다. 구청이 이제 쫙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안양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안 나서려고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안 나서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니까 누군가 주체가 돼야 돼요.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상인회가 주체가 돼요. 상인회가. 법적으로 중앙시장을 대표하고 발전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상인회가 주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굳건히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관에서 시청에서 여기 그러니까 정비라든지 이런 거에 발을 담그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여러분 관건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느 수준까지 해줘야, 시장에서 발을 담글 거냐.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안영회하고 조직적 통합 이루고 어느 정도 정비에 대한 기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험 부담이 없어졌을 때 시청이 이제 개입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식을 굳건히 해주시기 바랍니다.